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중에는 운전기사가 장시간 일을 하면서 휴식이 부족했던 점도 꼽혔습니다. 이에 정치권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과로가 조금 줄어들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해체된 지 2년 8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으로 부활한 해양경찰이 신규 직원을 뽑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찰 공무원 550명을 채용하는데요. 계급은 경위 4명, 순경이 546명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조직이 다시 출범하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FO의 서머걸스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1시간을 빼면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이면은 40시간이죠. 추가 근무 시간을 더하더라도 한 50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어림 계산을 해본 건데요.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그래서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연장 근무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할 수 있는 특례 업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26개 업종이었는데 엊그제 국회 여야가 모여서 이거를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취지는 어떻고 한계는 없는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로 둔 것이 특례 업종이고요. 근데 근로시간에 있어서 왜 특별 예외 업종이 생겼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외됐던 이유도 그런 건데요. 휴게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다는 것 때문에 예외로 허용했었고요. 공익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연장 한두 시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서비스라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게 61년입니다. 그래서 56년 만에 일부를 폐지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오래된 규정이다. 이 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공익적 서비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로 사고가 나타난 시내버스나 우편 배달을 비롯해서 이렇게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엊그제죠. 7월 31일에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외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시간 노동으로 사고가 생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생긴 시내버스를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과로사 문제가 제기됐던 우편업이 이번에 제외되고 공익적 서비스라서 제외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중에 일부를 제외한 것 같습니다. 금융보험업, 교육업 이런 것을 제외했고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미용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잠정 합의가 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16개 업종 종사자들은 법적인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52시간
중에 예외였던 것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52시간 최대 한도 기준은 이제 지켜질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단 문제는 그건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노동시간 한도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행정해석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된 제도였다라는 점이 문제였죠. 이런 법정으로 정해진 52시간이 최고 한도가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68시간까지 허용됐다는 것을 바로잡는 법 개정 조치도 같이 벌어지지 않으면 적용 예외 규정에선 빠졌지만 이런 전반적으로 행정해석으로 인한 최고 한도 상향을 조정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용유예에서 빠졌다고 해서 52시간 한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의 특례업종을 보니까 노사 합의가 있으면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예, 그렇죠. 최고 한도라는 게 거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제한 근로가 허용된다라는 이런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근로기준법을 정하는 건데 그 대원칙을 전혀 무시하는 과도한 예외 조치라는 점도 문제가 지적됐던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을 이제 근무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되겠군요. 예. 근데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1961년이고요. 예. 당시 처음 이 제도가 생길 때보다 특례 업종 종사자 수가 많이 늘었죠? 예.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럼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습니다. 그때랑은. 점점 늘려온 기준이 특수성과 공익적 서비스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제외된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만 제외했는데 그 외 운송업은 여전히 적용 예외 규정에 묶여 있고요.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이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특성과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무제한 노동이라는 건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업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유발되는 그 택시 업계가 제외됐다는 문제와 사회복지사가 과연 이제 무제한 근로를 해도 되는 업종에 속하느냐. 과로사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그 기준과 잣대가 모호하다라는 것, 그리고 현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면 재편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례업종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위원회가 논의를 했고 2년 전이었죠. 15년에 노사정 대타협의 의제로 포함이 됐었는데 합의가 결렬됐단 말이죠. 이게 근로시간 기준 정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고치는 건 매우 힘든 게 노동 관련 법이 특히 그렇습니다. 노사가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안을 낸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이번에도 시내버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우편 배달원들의 과로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면 이마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고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아마 좀 더 전향적인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 대립을 핑계로 해서 조금 매우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형 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논의가 시작됐겠냐 이런 좀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업도 마찬가지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고요. 택시업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특례업종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택시 기사들은
우리가 자잘한 사고가 항상 있었고 사망사고까지 가는 사고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빼줬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기준을 그 업종마다 다 일일이 정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예, 보편적인 예외로 인정할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예. 택시가 그런 특이한 상황에 속하는지 여전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과연 제외되는 것이 마땅한가. 예. 보건업의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교대 근무라는 특성이 좀 작용하죠. 24시간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예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제외해도 충분한 것도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는 그것을 그를 통해서 이득을 봤던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사실 쉽게 폐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현재 상황은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아예 이런 특례 업종 자체를 없애버려서 좀 근로자들의 편익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외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일반 원칙 기준에 특별한 예외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까지 적용되는 노동자 숫자가 46%에 해당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거는 일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예외가 되는 수준이었죠. 예. 그래서 과도한 예외다라는 점이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오래된 규정을 그 이후에 개정 확대만 해왔었던 규정이지만 이 오래된 규정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연 그런 관점에서 섰을 때 예외로 해서 장시간 노동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곳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예외 규정을 둬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서 특별한 조건을 인정할 때만 허용하는 경우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현재 일반적 기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예외 규정을 굳이 그렇게 넓은 규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합의가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특례 업종을 제외하면은 그 비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내는 서비스 비용이 덩달아서 상승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이 특례 업종 축소를 제거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비용 측면에서도 과연 장시간 과로 노동이 효율적인지 한번 냉엄하게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게 나타나잖아요. 대형 사고라든지 과로사라든지 개인과 대중에게도 굉장히 큰 폐해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과연 생산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외에서 제외하면 과거에는 정말 필요했던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이득을 누려왔다라는 것이 되죠. 이거 따져보면. 과거보다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규정이 사실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정의 혜택을 본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사회에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제도의 변화로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이런 추가 고용을 하는 데 따른 그런 사회적 이득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에 따른 비용 지원책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연착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회사의 점장으로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가수로서 활동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1인 세 직업을 갖고 있는 윤성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음악을 했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연찮게 택배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벌어들인 수익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게 오기가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많이 모았고 못다 이룬 가수라는 꿈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솔로로 나갈 땐 윤성이라는 가수로 하고 밴드로 할 때는 윤성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직업을 가지고 노래를 쓰긴 했는데 택배의 하루라는 곡을 발표를 했어요. 연습은 주로 이제 금요일만 하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있고 제 스스로가 엄격해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24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가수도 중요하고 택배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제 인생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가수로서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한테 많은 박수를 참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 행사를 바로 잡아줄 때 이때가 가수로서는 제일 좋았고 택배 사정으로 있을 때는 참 왠지 모르게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 나가는 날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택배라는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학문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가수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요. 택배 사업의 CEO로서도 풍요로운 삶을 나눠주고 싶고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에서도 박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단에 서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새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멋지고 항상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잔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잔디는 제일 많이 밟아주고 꽉꽉 밟혀야 지금 절대 뽑히지가 않는 게 바로 잔디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이 잠깐 세상에 삶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를 밟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조금만 견뎌내면 진짜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곧게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좀 파이팅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까?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택배회사 점장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윤성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활력, 열정 부럽네요.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멋집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회생활에 지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음으로는 다른 영역에 내가 항상 해보고 싶던 취미 생활을 갖고 싶고 또 다른 꿈을 만들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아예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8월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요즘에 출퇴근하실 때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 도로가 많이 한산해졌어요. 휴가 가신 분들 이번 기회에 내가 직업 이외에 다른 영역의 취미 생활을 가지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도 좋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리 보시면은 삶에 충분한 활력소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윤성님 같이 활력도 얻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윤성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인 버킨의 Yesterday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 서울 경기 소식 차례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서울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경제과의 김창현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요즘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동안 사실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 정책을 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도 아마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서울시에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하는 이제 방식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화, 이메일, 방문 등 통해 신고를 이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예. 또 신고를 이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피해 구제 모든 조치를 이제 취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프랜차이즈 문제도 그렇고 집중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처음입니다. 예. 서울시가 이제 그동안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상담 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이제 실태 조사도 이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제도 개선까지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불공정 관행은 사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계약 기간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계약 마무리 단계 다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모아서 이 공정위를 비롯해서 이제 예.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양한 사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가맹점주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공정한 사례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례가 신고 대상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불공정 거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이제 불공정 행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상 수익에 대한 이제 정보 등을 허위 과장해서 제공하는 이런 이제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예. 계약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중에는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논란도 됐지만 예를 들어서 필수 품목에 대한 이제 과대하게 마진을 붙인다든지, 예. 아니면 부당하게 광고비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점에 대해서 이제 직영점을 이제 보복 출점해 해가지고 예. 영업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 이제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부당하게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꼭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이고요. 예. 이제 가맹점주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들도 가능하고요. 이미 이제 계약 해지나 이런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심각한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 의뢰도 하게 됩니까? 네, 당연히 이제 사실 해야 되고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직접적인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이 사실상 현재는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공정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제도 개선, 최소한 이제 권한 위임은 아니더라도 예.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신고를 어디다 할 수 있습니까? 신고는 저희 과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예. 인터넷상에 그 눈물그만 상담센터 치면 바로 이제 그 검색이 되실 텐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이게 가장 기억하기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저희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저희 사무실도. 공정경제과 서울시청. 네, 그렇습니다. 예. 눈물 그만 포털 검색창에다가 눈물 그만 검색해 보시면은 신고 방법이 뜨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창현 과장이었습니다. 시카고가 부르는 One More Day 듣고요. 경기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실 시공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요? 네, 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의 부실 공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이를 근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경기도와 화성시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화성시 동탄 2지구의 비아파트 단지 부실 시공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예. 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와 또 부실 벌점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선 분양을 제한하는 제도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이 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현장을 찾아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던데요. 영업 정지라면은 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가 다른 부실 시공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상 고의나 과실로 설계에 미달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또 공사 잘못으로 공중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경기도와 화성시는 동탄의 비아파트 시공업체 외에도 광교의 2개 아파트 단지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여서 이 같은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예. 또 화자가 발생하면 현장에 민원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업체의 조치사항을 추적 관리해서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200억 원짜리 분수대를 설치하는 걸 놓고서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네,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 신도시 내 호수공원에 200억 원짜리 대형 분수대를 설치해서 지역 명물로 만들 방침인데요. 예. 현재 설계 공모를 마치고 본격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수대가 완공되면 이를 기부 체납받아서 관리하게 될 수원시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규모가 큰 분수대인 만큼 관리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또 그 수질 악화나 주민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분석 때문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광교 신도시 주민들은 그 분수대 설치를 빨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분수대가 그 광교 개발 이익금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광교 신도시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그 향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도민 펀드를 모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는 물론 시군 소유의 그 공공 유휴 부지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인 가칭 그 새천년 햇빛 발전소를 그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공영 주차장이나 그 지방도로 인터체인지 등의 그 유휴 부지 등의 그 대상인데요. 시간당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그 도시 지역 4인 가구 기준으로 3,240가구가 그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예상되는 사업비 200억 원을 그 도민 펀드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 경기도는 그 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그 발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그 현재 7% 정도에 불과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방침인데요. 이번 그 새천년 햇빛 발전소 건립이 그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CN 조조의 All My Lif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